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작은 산골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되고 큰 폐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모두는 그곳에 가보기로 했다. 그날 밤 달은 둥글게 떠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우리는 손전등 몇 개를 챙기고 폐가로 향했다. 폐가는 생각보다 훨씬 으스스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벽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한 걸음 한 걸음 폐가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더욱 어둡고 음침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고 먼지가 가득했다. 야, 여기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친구 중 한 명이 속삭였다. 하지만 우리는 모험심에 빠져 탐험을 계속했다. 거실로 보이는 공간에 들어서자 우리는 흩어져서 이곳저곳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가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끌었다. 그 속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로 보였고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눈이 우리를 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다시 주변을 둘러봤다. 누군가는 부엌 쪽으로, 어떤 누군가는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친구들과 조금 떨어져 홀로 침실로 보이는 방에 들어갔다. 그 방엔 낡은 침대와 망가진 옷장이 놓여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옷장을 열어보았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문득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한 노인의 얼굴 형태가 얼핏 스쳤다. 놀란 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바로 그때 위층에서 친구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급히 뛰어 올라가 봤다. 계단을 뛰어오르는 동안 발소리마다 폐가가 울리는 것만 같았다. 2층에 도착했을 때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창문을 가리키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황무지 너머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뛰어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다. 그 무언가는 멀지 않은 곳에 서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놀람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친구가 1층에서 급히 우리를 불렀다. 빨리 내려와 봐. 급히 내려가자. 그는 우리가 처음 탐험을 시작했던 거실에서 뭔가를 발견했다고 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전에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과 일기를 발견했다. 그 일기에는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하고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그 사건들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 결과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일기를 읽던 중 우리는 정체불명의 발소리가 폐가 안으로 울리는 것을 들었다. 정말로 누군가가 이곳에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나기로 했다. 부랴부랴 폐가를 빠져나와 달빛 아래서 마을로 돌아갔다. 모두가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스쳐 지나갔다. 이후로 우리는 그 폐가에 다시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의 경험은 오랫동안 우리 기억에 생생히 남았다. 여러 해가 지나 그 마을을 다시 방문했을 때 폐가는 이미 허물어져 있었지만 우린 서로에게 그때의 기억을 떠오르지 않게 조심했다. 몇 년이 지나 인터넷을 통해 그 마을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들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에게 명확한 공포로 남아 있었다. 낡은 폐가와 그곳에서 만난 수수께끼 같은 존재들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이야기는 어느 여름밤 친구들과의 무더운 주말 여행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서울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산골 마을로 놀러 가기로 했었다. 차를 몰고 몇 시간을 달린 끝에 마침내 도착한 곳은 깊은 산 속의 작고 오래된 민박집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되고 낡은 집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모르게 집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고 무거운 기운이 돌았다. 주인 아저씨는 꽤 묘한 분위기의 사람이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그가 얘기할 때마다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졌다. 그는 우리에게 방의 구조를 설명하며 2층에 있는 방들은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유를 물어보자 청소가 안 되었다고 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가볍게 짐을 풀었다. 시간이 지나고 저녁 식사를 끝낸 우리는 주변을 좀 둘러보려고 밖으로 나갔다. 주변의 숲은 문명에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친구들과 숲길을 따라 걷던 중 어느새 우리 모두가 어떤 이상한 느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따라오는 기분 나쁜 시선. 아무도 그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모두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가 있나 보다 하며 민박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우리를 덮쳤고 우리는 급히 뛰어 민박집으로 피신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나니 어느덧 밤이 깊어갔다. 술자리에서 조금씩 분위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2층에 한번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장난스러운 도전의식에 사로잡혀 한 명씩 2층으로 향했다. 여느 민박집과 마찬가지로 삐걱거리는 계단 소리를 내며 올라가다 보니 바닥에는 오래된 신문들이 널려 있었다. 2층은 정말로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먼지가 두텁게 앉아 있었고 날벌레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그때 한 친구가 문 하나를 열어보자고 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그 문을 쳐다볼 때 친구가 문 손잡이를 돌렸다. 열리는 문 사이로 어두운 방 안이 보였다. 누구 하나 나서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들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문 안에선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귀 기울여 보니 그건 분명히 낮은 여자 목소리였다. 가뜩이나 어두운 방 안에서 불쑥 나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모두들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뛰쳐내려갔다. 방에 도착해서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다. 그 여자 목소리가 뭐냐며 다들 두근거리는 가슴을 잡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주인 아저씨가 그때 들어와서는 뭐 신기한 것이라도 본 겐가 라며 웃기까지 했다. 그 웃음이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그날 밤 밤새도록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잠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문 밖에서는 낮은 말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창문 밖으로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환각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짐을 싸서 서둘러 그 민박집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스산한 기운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마을을 빠져나오며 차창 밖으로 바라본 그 오래된 민박집의 모습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몇 주가 지나고 서울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종종 그날의 이야기가 떠오르거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날의 경험은 조용히 서로의 금기어가 되어갔다. 아무리 정신을 부정해도 누군가는 진심으로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그날의 공포를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 없는 거 알아?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 뒤로도 몇 차례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날의 민박집이 떠올랐다. 지금도 가끔은 환청처럼 그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섬뜩해한다. 우리는 결국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서로의 생일이나 중요한 날에만 모이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 어쩌면 그 민박집은 우리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의 상징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가끔씩 생각한다. 만약 그 2층에 문을 다시 연다면 그때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세 번째 이야기여는 알과 다름없는 평일 저녁 퇴근 시간. 은영은 피곤해 절어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퇴근 시간에 지하철은 언제나처럼 혼잡했지만 운이 좋게도 그녀는 비교적 한산한 끝칸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날따라 지하철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다. 평소와 달리 은은한 박하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은영은 그 냄새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어폰을 끼고 음악에 몸을 맡겼다. 지하철이 칸칸이역에 도착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내리고 탔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탄 끝칸에는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몇 역을 지나도 은영 외에 다른 승객은 거의 없었다. 이윽고 지하철은 외곽 지역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승강장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다 은영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지하철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터널 안 어딘가에서 희미한 그림자의 존재가 느껴졌다. 처음엔 그저 그림자가 깜박인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른 역에 도착했을 때 그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것이 실제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자 은영은 몸이 서늘해졌다. 이상한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은영은 다시 핸드폰을 보며 다른 생각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다. 급기야 그녀는 그림자의 형태가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다. 그건 마치 옛날 옷을 입은 여자의 실루엣처럼 보였다. 그 무렵 지하철은 이제 막막한 외곽으로 들어서며 은영 외엔 아무도 없는 칸이 되었다. 그녀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다음 역에서 내리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릴 준비를 하자마자 지하철이 갑자기 멈춰섰고 불이 깜박거리기 시작했다. 지하철이 터널 하나에 멈춘 게 분명했으나 승무원 안내 방송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주변이 깜깜해지더니 이어폰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해 나왔다. 분명 음악이 재생되고 있었는데 음이 점점 왜곡되며 이상한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속삭임은 점점 커졌고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희미하게 도와줘라는 말이 섞여 있었다. 은영은 급히 이어폰을 벗었으나 그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당황한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마치 어디선가 찬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소름이 끼쳤다. 이어폰을 벗었지만 그 소리는 의문의 속삭임과 함께 지하철 문호기에서 사람의 형상이 보였다. 은영은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그저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형상은 마치 물속에서 떠다니듯 부드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여성의 형체는 은영에게 손을 뻗어 조용히 모양으로 도와줘 라고 말했다. 순간 지하철에 전기가 돌아오고 불이 켜지면서 그 형체는 사라졌다. 지하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영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가까스로 다음 역에 내려 집까지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은영은 다시는 지하철 끝 칸 타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다. 그날 그 모습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음을, 어딘가 이 세상과 다른 세계의 틈에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비극이 숨겨져 있음을, 언젠가 다시 그 끝칸을 타야 할 날이 오면 그녀는 그 모습을 되찾아 도와줄 수 있을까? 은영은 그 해답을 결코 알지 못했지만 매일 밤 그날의 기억이 살아나는 꿈에서 잠을 깨곤 했다. 혹시나 지하철 끝칸에서 홀로 남겨진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그녀일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일지 질문이 남아 마음 한편을 무겁게 했다.